2천만 원으로 약간 제피셜 한 1억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차. 네. 연비가 좀 안 좋아도. 네, 안 좋아도 뭐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된다고. 안녕하세요, 모터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은 머슬카의 대명사죠, 머스탱 차주분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거주하는 30대 회사원이고요. 머스탱은 지금 한 6년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다니시는 이 머스탱 차량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14년식이고요. 5.5세대고 V6 3.7L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마력은 305마력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뛰어보면 훨씬 낫다고 제가 봤어요. 이 차량을 구매하신 시점과 구매하신 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구매는 2018년이고요. 중고로? 네, 중고로 이제 취등록세까지 해서 2,500만 원이요? 네. 그때 이 차의 누적 키로수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가 이제 5만 킬로. 5만 킬로고 이제 상태는 굉장히 좋았고 그러면 5만 킬로고 지금은 몇만 킬로죠? 지금이 이제 14만 1천 정도 됐네요. 그럼 10만 킬로 타신 거예요? 네, 데일리카로 이동하고 그것도 제가 영업직이다 보니까 이걸로 지금 다니고 있어요. 전국을. 야, 머스탱으로 데일리로 운행하셨다고요? 네. 와. 이 포드 머스탱 흔치 않은 차량인데 네. 이 차량을 구매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좀 값싼 금액으로 좀 하차감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 친구가 이제 중고차 딜러를 하고 있는데 네. 야 그러면 야 너의 예산에는 이거 어떠냐라고 한번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하차감을 되게 중요시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하차감 뭐 쉐보레 카마로도 있고 벤토레 Z4 컴포터블도 있고 네, 그쵸. 근데 하필이면 이 머스탱을 구매하신 이유가 어떻게 돼요? 머슬은 좀 그래도 투박해야 되고 그리고 좀 각진 모습을 원래 좀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예산이 조금 제일 컸죠.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생각한 금액이 이제 3,000 언더였는데 Z4를 사기에도 조금 그렇고 그리고 Z4는 약간 저랑은 취향이 조금 안 맞아요. 저보다는 좀 댄디하게 생기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아이돌 같이 잘생기신 분들이 좀 어울리고 네. 카마로 같은 경우는 이제 6.2가 좀 많잖아요. 3.6보다는 네. 고배기량이면 아무래도 좀 자동차세도 비싸고 보험도 훨씬 더 비싸고 유지비도 당연히 더 비싸니까 그거를 조금 절충하다 보니까 이 차가 제 최고의 가성비인 거죠, 저한테는. 금액도 그렇게 높지 않고. 네, 그리고 하차감은 조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는데 다른 여타 차보다 약간 좀 본인의 이 캐릭터를 잘 살릴 수 있는 좀 차인 것 같아요. 제가 또 수염이 있고 조금 마초 같은 느낌을 좋아하다 보니까 갑자기 딱 머스탱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9만 킬로 주행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9만 킬로 주행하시면서 차주님께서 느끼신 이 차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장점은 일단 2,500 주고 샀지만 1억짜리 차를 굴리는 그런 스포트라이트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주위의 시선이 많이.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워낙 이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어린 분들이나 아니면 뭐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여성분들도 이 차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훨씬 더 플러스 요인도 되고 이 차가 얼핏 보면 되게 포스가 어마무지해서 되게 비싼 차로 보이시죠? 네, 최고의 가성비. 제가 또 가성비 좋아하고 또 다른 장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요게 이제 수입차인데도 되게 애프터마켓 시장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계속 부품들도 뭐 시장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차 전문가는 아니어서 좀 모르지만
지금도 이제 부품, 뭐 엔진 부품 이런 것들을 구매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 네. 직구로 구매하시는 거예요? 네, 직구로. 엄청 가격도 저렴해요. 아, 지금 머스탱 자체가 5세대가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직도 현역으로 많이 불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뭔가가 나와요. 수리하기도 엄청 용이한 거예요. 그래서 좀 유지비가 생각보다 싸다. 네, 생각보다. 그럼 직구로 구매하시고 사설 서비스센터에 맡기시는 거예요? 네, 그럼 공인비만 주고 이제 수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수리비가 그렇게 비싸진 않나요? 네, 제 그냥 피셜인데 네. 미국 차 자체가 굉장히 이제 게러지 문화도 많고 본인들이 많이 고치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다른 차보다 이렇게 정비성이 굉장히 용이한 것 같아요. 이제 공임도 싸고 부품값도 굉장히 싸고. 제가 또 이 차를 구매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배기음이죠. 네, 머슬카 같은 배기음. 근데 이게 이제 V6랑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V8도 아닌데 무슨 배기음이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순정 상태여도 RPM이 뭐 한 2-3천만 올라가면 그 엄청 그 야생마처럼 울부짖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가성비 최고죠. 네, 저희 장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반대로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단점은 아무래도 시내 주행의 그 연비, 연비가 4km 정도 나오고요. 아무리 잘 다녀도 제가 또 서울에 이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교통체증 때문인지 4km 이상 잘 안 나와요. 이게 일반유 넣으시죠? 네, 저는 일반유 넣는데 이제 뭐 주위에 타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고급유 넣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이제 6기통이기도 하고 3700cc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비가 네, 그쵸. 시내가 4고 그다음에 고속 주행에서는 고속 주행은 이제 규정 속도를 잘 지키고 다니면 한 10km 정도 나오고 생각보다 잘 나와요. 복합 연비는 한 7, 8 정도 되나요?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연비가 완전 좋다. 특히 시내에서. 그쵸. 한 달에 기름값으로 얼마 내세요? 최대로 많이 넣어봤을 때는 한 100만 원도 넘어가고. 한 달에 100만 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지방을 많이 다녔을 때. 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 얘기도 되나? 이거 조금 느려요, 차가. 그래요? 아니, 이게, 3700cc인데도 느리다고. 생각보다 이 차가 저는 무겁게 느껴져서 그런지 몰라도 네. 초반에가 조금 많이 딸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초반이. 네, 초반에. 그래도 이제 한 100km 넘어가면 이제 이것도 이제 배기량이 있다 보니까 쭉쭉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우리나라 도로사정상도 뭐 밟을 데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그 미국 머슬카의 DNA이지 않을까. 네, 저희 친형이 이제 아반떼 N을 타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 초반에부터 그냥 저 앞으로 그냥 나가버리기 때문에. 같이 달리면 네. 이게 못 따라가나요? 네, 처음에는. 왜냐면 그 차는 또 가볍고, 네, 또 잘 나가고 해서. 근데 미션이 엄청 느려요. 맞아. 이게 미션이 좀 바보 같다라는 얘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시려면 수동으로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엄청 느려요. 이게 처음에 제가 탔을 때 미션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1단에서 2, 3단 올라갈 때가 약간 바보 같다. 네, 맞아요. 이제 엑셀을 크게 이제 탁 누르면 RPM이 즉각적으로 올랐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기어가 바뀌면서. 그렇죠. 그게 이제 반응이 엄청 빠른데 요거는 약간 살에 걸린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좀 살에 걸리고 좀 답답하고 좀 그런 느낌도 좀 있죠. 두 번째 단점은 생각보다 굼뜨고 그다음에 미션이 약간 불편하다라는 네, 그렇죠. 혹시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단점이 있으실까요? 이게 이제 그 사이드 미러가 네. 그 접히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완전 그냥 고정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주차 타워 같은데 아예 못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곳들은 또 자동 세차도 조금 안 하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접히지가 않아서요? 네. 또 생각보다 사이드 미러가 작아요. 네, 시야각이 굉장히 작아요. 제가 본 차 중에서 제일 작은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이게 엄청 안 보여서 이제 숄더 체크를 막 이렇게 막 하게 되죠. 네. 근데 적응하다 보면 적응이 이제 되시나요? 적응 금방 되죠. 이것도 한 이틀 타면 다 되실 거예요. 그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접힐 필요가 없죠. 접힐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6세대부터는 옵션에 다 들어가 있죠. 3700cc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보험료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요. 제가 3000cc는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은 차량가액이 많이 낮아져가지고 네. 네, 보험료가 생각보다 엄청 싸요. 아, 네, 저 나이 기준으로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니까 네. 처음 샀을 때는 한 21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뭐 자차를 뺀 상태여서 차량가액이 이제 너무 낮아져서 좀 수지 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지금은 1년에 한 60만 원 정도. 1년에 60만 원. 네, 자차를 넣어버리면 네. 금액이 한 100만 원 후반대로 올라가는데 아, 그거를 솔직히 3년 정도 냈다라고 하면 이 차량 가액을 이제 거의 이제 맞물리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차라리 그냥 나중에 내가 과실이 큰 사고가 났을 때는 내 지갑에서 낸다라는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차주님이 별도로 가서. 네, 그리고 뭐 제가 뭐 과속을 하는 편도 아니고 네, 뭐 신호 위반을 하는 경우도 없으니까 그냥 제 과실이 있는 사고가 없을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네. 워낙 또 희귀하고 레어하다 보니까 공도에서나 주차장에서 이렇게 시선들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주위의 반응은 어떠신지 좀 이게 궁금합니다. 그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그 저랑 좀 잘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고 원래 이제 주차 관리인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도 조금 좀 깐깐하신 분들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되게 너그럽게 좀 잘해주고 네, 그런 시선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어차피 뭐 한 번 보고 말싸움 크기가 차주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분들한테는 이 차가 좀 잘 어울리겠다 하시는 분들과 또 이런 분들한테는 좀 추천드리기가 어렵다 하는 뭐 특성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좀 마초적인 분들은 네, 좀 저랑 좀 비슷한 성향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분들한테 조금 지갑 사정이 살짝 열악하신 분들 네, 최고의 가성비의 차예요. 네, 2천만 원으로 약간 제피셜 한 1억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차. 네. 연비가 좀 안 좋아도. 네, 안 좋아도 뭐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술 한 번 안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또 차쟁이들은 또 이런 거 다 네, 그쵸. 감수하고 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반대로 이런 분들은 조금 추천드리기가 조심스럽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연비가 네. 그래도 좋지는 않기 때문에 좀 실용적인 거 좀 따지시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 뭐 튀는 차다 보니까 네. 동네에서 돌아다닐 때 주위 분들이 내가 어딜 간지를 알고 있어요. 실용적인 거를 추구하시거나 좀 약간 시선이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 네, 좀 그런 추천이 분들한테는 어렵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차량을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이 이 차를 구매하시기 전에 꼭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네, 엄청 잘 나갈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3.7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제 퍼포먼스를 중요시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네, 네. 실망을 좀 할 수도 있어요.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일종의 패션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좀 더 나는 펀드라이빙까지 좀 챙기겠다라고 하면 네. 차라리 6세대로 그 에코부스트 있잖아요. 4기통. 그거를 좀 더 추천드리거나 아니면 차라리 뭐 다른 독일 차나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수도 있죠. 퍼포먼스로 조금은 이게 부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게 절대 느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배기량이 깡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좀 차를 좀 많이 타보신 분들한테는 이걸 탔을 때 항상 했던 반응들이 야 이거 근데 좀 느린데?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머스탱 총평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물건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되게 실증나는 주기가 엄청 짧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회차로 한 6년 정도 갖고 있는 이유가 6년? 그게 이제 요 머스탱이 갖고 있는 5.5세대가 갖고 있는 매력이 엄청 커요. 예를 들어서 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앞으로도 여유가 되면 계속 가지고 있을 예정이고. 이 정도로 매력적인 차. 네, 매력적인 차죠. 그런 붐 뜨고 뭐 미션이 뭐 나쁘고 연비가 많이 들고 좀 느려도 그거를 더 뛰어넘는 것들이 많으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 다음 차로 이제 사고 싶은 모델과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좀 해주시죠. 사고 싶은 차는 그 포르쉐 911인데 아, 예. 이제 997을 굉장히 갖고 싶어요. 전 모델이에요. 아. 지금이 이제 992, 991, 997. 그 이유가 이제 퍼포먼스? 아무래도 이거는 좀 외적인 매력이 많은 차다 보니까 네. 이제는 조금 되게 뛰어난 성능을 가진 차. 그렇지만 또 저는 또 가성비를 따지기 때문에 네. 이상으로 머스탱 차주 인터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